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윤은주 씨가 준비하셨는데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정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알면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매달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의료비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놓치지 말아야 할 유용한 의료비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제가 바로 임산부의 날이었는데요. 요즘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될 정도로 출산과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베이비푸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초음파비가 거의 제일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올 때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이 한 6, 7만 원대, 검사하면은 뭐 1, 20만 원대 나오니까.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바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 행복카드가 있습니다. 있지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지금 경제 수준의 향상과 그 안전부분에 대한 욕구 때문에 그 산모들이 그 많은 검사를 필요로 하고 그럼으로써 그것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행복카드가 그런 검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임신, 출산, 진료비 50만 원을 지원한 고운맘 카드가 지난해 5월부터 국민 행복카드로 바뀌면서 지원금을 받는 절차도 쉬워졌습니다. 이용 가능한 카드사와 접수처가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됐고요. 신청 방법도 이제는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7월부터는 분만 취약지를 선정해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의 한 여성병원인데요. 산부인과가 거의 없는 주변 농촌 지역 임산부들이 이곳까지 진료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충북 괴산에서 직장 생활을 한 김태혜 씨도 그중 한 분인데요. 버스 타고는 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차 타고 다니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정일도 아직 남았는데 그럴 때 막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다른 진료를 못 볼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새롭게 시행된 분만 취약 지역은 총 37곳인데요. 해당 지역의 임산부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꼭 확인하시고 추가 지원 받으세요. 이렇게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 제도 이외에도 형편이 좋지 않아 제때 수술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는데요. 바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과연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정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최근 수술 후유증인 요도 유착으로 또다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요. 이정희 씨 부부는 그동안 100만 원 정도의 월급으로 생활을 해왔는데 이번 수술로 병원비 걱정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시겠네요. 의료비가 뭐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의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그 병원비가 크니까 조금 자녀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거 보기조차가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혈액형이 달랐던 남편의 신장이 적합 판정을 받아 기적적으로 이식 수술을 하게 됐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진료비 일부도 추가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이정희 씨의 총 진료비는 5,300만 원이 넘었는데요. 중증 질환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여기에 재난적 의료비까지 추가로 지원받아서 실제 본인이 낸 진료비는 약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네, 많이 지원받으셨네요.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뭐 소산을 구멍이 있었구나. 빈곤층들이 아팠을 때 과연 그 국가에서 그런 의료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거 너무 감사하죠. 네, 하루빨리 완쾌하셔서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은 또 한 분을 만나봤는데요. 강성훈 씨는 지난해 10월 담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요. 올해 7월까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만 보이시죠? 거의 노트 한 권이더라고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또 그 비용을 조금 모아놓으면
놓고 있었는데 이걸 병원비로 또 다 까먹고 나면은 또 애는 어떡하는가 이런 돈 걱정 때문에 뭐 회복은 둘째치고 뭐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오더라고요. 수술 후에도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가 막막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덕분에 걱정을 조금 덜었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 받는 와중에도 이것도 또 해당이 되겠나 싶어서 다시 재상담을 했더니 그것도 또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진짜 큰 도움을 받았죠. 강성훈 씨는 약 2,400만 원이 되는 진료비에서 진중질환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동시에 받아 약 47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생계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저소득층 중증질환 가구 대상으로 시행됐는데요. 본인 부담액의 50%에서 최대 70%까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만 2천여 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았고요. 지원 금액도 약 1,570억 원을 넘었습니다. 4인 가구의 월 소득이 약 352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누구나 지원이 되고요. 월 소득 527만 원 이하도 의료비가 소득보다 과다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신청 기간과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홍도가 높아 내년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비용입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이러한 의료비 지원 제도들을 잘 안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